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우이동 예술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전천 후 소방 업무가 가능한 다목적 중형 소방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주문진항의 노후 자판 시설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고령시가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귀농 귀촌인을 위한 농업인 교육복지관이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군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게 될 우이동 예술인주택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지난 17일 삼양로 165길에 건립된 우이동 예술인주택에서 입주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술인주택은 예술인들의 주거 안정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북구와 SH공사가 협약을 맺어 조성한 수요자 맞춤형 시설입니다. 예술인주택은 대지 면적 217.6제곱미터의 지상 5층 건물로 1층은 주차장과 입주자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실이 들어서 있고 2층부터 세대별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과 북한산 우이역이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주변에 북한산 국립공원과 솔밭공원이 위치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전체 10세대 가운데 5세대가 입주한 상태로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자녀 세대 모집 공고에는 모두 24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강북구는 응모자들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과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 월평균 소득과 자산 기준 조건 등을 심사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으로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는 우이 예술인마을이 문을 열게 돼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 어문, 풍속 등 한국적인 학문을 국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정립된 건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종로구에 있는 국내 최초의 국학 특화 도서관이 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종로구립 어린이 청소년 국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중 최초의 국학 특화 도서관으로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문화 모든 것을 이르는 국학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1주년 기념식에는 다양한 독서와 문화 행사들도 함께 진행돼 국학도서관의 1년 동안의 기록들을 주민들과 공감하고 공유했습니다. 성남시청 종합홍보관은 연간 6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인데요. 이곳이 리뉴얼을 거쳐 성남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성남시청 종합홍보관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3가지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첫 번째 코너인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에서는 성남의 역사적 발자취와 광주 대단지 사건을 재조명한 영상, 성남의 명소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시간 코너는 인터랙티브 월을 활용한 공간으로 성남의 자연 환경과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공간에서는 성남의 역동적인 미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남이 새로운 도시로 부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의 노력과 도시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제대로 담기도 하고 또 미래의 꿈과 가치를 충분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도 싶어서 바꾸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하루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260만 명 되시는데 그분들도 또한 이곳에 오셔서 성남과 대한민국을 함께 꿈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성남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누는 행복, 커지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는 활동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활동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나누는 행복, 커지는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활동보고회는 한 해 동안 진행된 협의체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헌신한 위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0년도 활동에 대한 의욕을 다졌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전천 후 소방 항공 업무가 가능한 다목적 중형 소방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취항식을 갖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중형 다목적 소방 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에서 제작한 기종으로 최대 시속 297km, 항속거리 803km, 최대 4시간 20분까지 연속 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헬기가 소형 단발 엔진 헬기로 임무 수행에 제한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 도입된 헬기는 중형 쌍발 엔진 헬기로 구조와 구급, 화재 진압까지 임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강화됐습니다. 최대 탑승 인원은 12명이며 EMS 장비 등 각종 응급 의료 장비가 탑재돼 있어 환자 이송 중 응급 처치가 가능한데요. 시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 소생에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헬기에 탑재되지 않았던 헬리콥터 부양 장치, 공중 및 지상 충돌 방지 장치, 지상 접근 경보 장치, 기상 레이더 등이 탑재돼 해상 비행과 계기 비행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헬기 신규 등록과 안전성 검사를 마쳐 비행 훈련과 구조 현장 현지 적응 훈련을 거친 후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현장 임무에 투입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아직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울산시는 지난달 23일 울산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로 짜였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육아 지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주문진항의 노후 좌판 시설이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주문진항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으로 재탄생한 모습 전해드립니다. 주문진항 좌판은 2002년 처음 형성돼 노후되고 위생에 취약한 시설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5년부터 좌판 상인들과 협의 과정을 진행해 현대화 시설로 정비하는 좌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문진항 좌판 시설은 판매 시설과 냉동, 냉장 창고, 관리실 등 120여 개의 상가를 갖췄습니다. 새롭게 관광객을 맞이할 주문진항 수산물 좌판 풍물시장은 넓고 깨끗한 시설과 상인들의 친절 마인드를 바탕으로 주문진의 명품 청정 관광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횡성군청에서 2019년 종목별 우수선수 지원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횡성군이 관내 초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우수선수에게 장학지원금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8일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종목별 우수선수 장학지원금 전달식에서는 관내 초등학생 37명과 중학생 44명, 고등학생 27명 등 총 117명에게 우수선수 지원금이 전달됐는데요. 횡성군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장학금 수여 및 선수 지원책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평창군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민간위탁 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 급식시설 23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협약 체결로 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에서 평창군과 위탁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노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운영 과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화두로 경자대본을 발표했습니다.
경자대본은 과거 유일한 경제수단이 농업이었던 점에서 비롯된 농자 천하지 대본의 철학과 정신을 경제수단이 다양화된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해 경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달성과 강호축 완성을 위해 경자대본의 자세로 경제에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도의회 신년 화두로는 동심동덕을 선정했습니다. 동심동덕은 도민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도민이 한뜻으로 다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실생활에서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령시에서는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3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한내, 대천, 대천동대, 명천, 관당초 등 5개 학교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재난안전 기본 상식을 바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출제 문제는 생활, 교통, 화재, 전기안전 분야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기초지식을 담은 예상문제집 1000문항을 사전에 제시하고 OX 퀴즈, 객관식, 주관식 풀이로 진행했습니다. 예선은 OX 퀴즈를 통해 참가자 300명 중 100명을 선발하고 본선에서는 객관식과 주관식 혼용으로 최종 10명을 선발했습니다.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일명 아동친화 도시라고 하죠. 천안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 인증을 위해 각종 아동친화적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백인 원탁 토론회가 천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백인 원탁 토론회는 정책 수혜자인 아동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대한 조별 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열린 분위기 속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원탁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분석해 향후 천안시가 지향하는 아동 친화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물금 신도시 디자인 공원에 유명 예술가들의 다양한 조각 작품이 설치돼 시민들의 문화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조각 작품은 모두 10점으로 산책로를 따라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배치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준공된 디자인 공원은 푸른 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돼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이에 더해 오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자연형 인공폭포와 생태연못, 실개천 등을 설치하는 리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 문화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농 귀촌, 그야말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포항시는 늘어나는 농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농업인 교육복지관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17일 흥해읍에서 농업인 교육 복지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유관기관 및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유공자에 대한 공로 및 표창패 전달, 내부 관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업인 교육복지관 건립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직, 젊은 세대의 취업난으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된 복지관은 편리한 교통은 물론 농산물 도매 시장에 인접해 있어 농업인들의 상호 화합과 정보 교환 등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각종 교육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관은 사무실을 비롯해 회의실, 농산물 전시홀, 강의실, 오픈 도서관과 2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는 농업인 교육복지관 건립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완주에 위치한 청소년 센터가 건립되기까지는 수십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년 센터가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어졌다며 혈세를 낭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위치한 종합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완주군이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 문화광장 조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11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투입된 청소년 센터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건물이죠. 여기 청소년들이 와서 여기 뭐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밑에는 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상인회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로당으로 이렇게 지금 밑에는 조립식으로 칸막이 해가지고 뭐 중로당식으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있는데 2층에 와서 청소년들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해당 센터는 1층에 상인회와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이 만들어져 있어 청소년들은 2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층의 구조는 손을 뻗으면 천장이 손에 닿고 공간이 협소해 청소년들이 활동하기에는 무용지물로 보입니다. 결국 청소년들을 위해 지어졌다는 이 센터는 110평에서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공간이 전부입니다. 공사를 시행한 한국농어촌기반공사 관계자는 완주군이 설계한 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설계 도면 자체는 완주군에 이제 뭐 따로 뭐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 군에서 이제 설계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가 시공하는 거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건물에 앞서 2017년에 똑같은 목적의 건물을 지어 사실상 용도 중복이라는 점입니다. 2014년에 아마 계획 잡은 거는 청소년 문화시설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고려라고 청소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아동 국가에서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 청소년 이용시설로 가면서 그 용도가 조금 어떻게 사용할지가 좀 불분명해진 거 있어요. 그래서 당초 완주군은 2014년부터 청소년 센터를 설계했기 때문에 용도 중복으로 계획이 무산됐다는 대답은 오히려 비난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지어졌지만 안일한 행정으로 기능을 상실한 센터, 지방자치단체의 현 소재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전주시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부실채권 소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로 채무자들은 부실채권을 탕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21시청 1층 로비에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개소 4주년을 기념하면서 부실채권 소각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상은 전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 보유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대출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부실채권 중 참여금융권이 보유한 신용채권으로 이날 행사에는 채무자 190명, 30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탕감됐습니다. 한편 부실채권 소각은 4대 종단과 주빌리은행, 금융권 등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이 다시 빚을 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위급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읍시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선안권 응급의료센터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읍 아산병원은 이날 지역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센터로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비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사업비 21억 6,100만 원으로 응급실을 중축하고 최신 시설로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기준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응급처치 등으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 신속하면서도 수준 높은 진료 시스템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8시경에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 박모 씨는 건물 내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확인해 보니
검은 연기와 화염이 발생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규모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남양주시 진건읍에 위치한 창고에서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남양주시의 건축자재 창고로 주변 비닐하우스로 불이 옮겨붙어 3시간 넘게 화재 진압이 이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4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공장에서 지난 24일 오전 5시경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성석동에 위치한 가구 공장으로 약 40분에 걸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약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목표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